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들, 그 종목이 있으시면요. 지금부터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전화는요.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요. 자, 만약에 전화 상담이 좀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하고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상담을 시작하기 앞서서 자, 오늘 하루 동안에 시장 약간 고민이 또 많이 있었고 불안하기도 했었거든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종가 상황 지켜볼게요. 자, 오늘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요. 0.35%가 떨어졌죠. 264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하락이었습니다. 0.17%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보다는 조금 덜 밀렸지만 오늘 77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모두 하락이었는데 하지만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국내 증시는 꽤 선방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미국 증시는 한 2% 정도가 밀렸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월요일날 분명히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 낙폭 대비했을 때 후반부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1% 이상이 밀렸죠.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 신호가 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증시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에 중국에서 새로운 이제 신종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대한 검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흔들렸는데 반면 국내 증시는 오히려 이렇게 큰 하락폭에도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0.35% 이 하락으로 지금 마감이 됐고 그만큼 최근에 이 흐름을 굉장히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져서 국내 증시 역시도 크게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런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러냐면 먼저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다라면 결국 미국은 경기 침체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또 필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관세를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게 된다면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요.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은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는 걸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필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 인상 정책을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제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또 앞으로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약간의 이 경제에 대한 어떤 위험 신호가 떴다라는 게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이런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그래서 오늘 주가가 초반엔 밀렸지만 결국은 낙폭을 회복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월요일 날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잘 견뎌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2600포인트 전후로 해서 한 번에 조정이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있어야지만 다음 상승 역시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를 기회로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종목이죠.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도 이 시장이 올라오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상승에 대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당장 오르지 않아도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점검을 좀 받으시고요. 만약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은 추가 매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강한 앞으로의 상승이 또 만약에 또 불명확하다면 지금은 이 반등을 통해서 또 빠져나와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청 많이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종목들을 지금부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즐겨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셀버스 AI입니다. 셀바스 AI 매수하셨군요. 예,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 가격은요, 15,05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15,050원에 비중 20%요. 예, 예. 자, 그럼 지금 매수를 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예,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2, 3일 되셨어요. 예, 예. 한 아. 3일 됐나? 이 종목을 매수하신 건 뭐 AI 쪽을 좋게 보셔가지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가감하게 들어가 봤는데. 오, 과감하게 근데 들어가셨네요. 예, 어제 오늘 계속해서 좀씩 떨어져가지고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게 또 아직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볼 때 셀바스 AI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나왔죠. 예, 예. 지난해 매출이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그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딥시크라는 그 이제 생성 AI가 중국에서 출시가 됐던 거 예, 예. 기억하시죠? 예, 예. 언어 기반의 그 AI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소프트웨어. 근데 아, 이제 예.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챗 GPT 이후에 그거에 필적하는 그런 이제 AI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 건데 지금은 이제 생성 AI 쪽은 그동안 이제 고비용으로만 가능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비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대중화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시장은 좀 이제 조금 더 지금 디시크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대중화의 길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언어 기반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주가가 단계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매출도 최고치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예. 성장 잠재력은 좀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근데 예. 이거 자체는 사실 저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아, 예. 매수하셨던 시기를 제가 보면은 아마 차트를 좀 보셨죠? 예, 예. 그죠? 차트를 제가 확인해 보면요. 지난번에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갈 때 여기서 한번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 올라가면서 또 고점이 나왔고 드디어 이 자리가 돌파가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밀릴 때 혹시 사셨나요? 살짝 내려올 예. 때? 그죠? 살짝 네. 예, 올라갔다. 네, 원래 차트를 보시는 내려올 분들이 과거에 올라갔다가 이제 저항을 받던 자리가 한번 돌파가 되면 그때 지지를 받는 자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차트를 보고 그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방법은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 차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완벽하게 이 주가를 대변해 주진 않아요. 차트 흐름 자체가. 시장이 약간 흔들리게 된다면 또 주가는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셀바스 AI도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을 뿐이지만 이번에 이제 오늘 또 올라갔다 하락이 좀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지금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도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상승으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올라가면 다음 반등 때 이제 이거는 장기로 가진 마세요. 다만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16,000원 정도 위쪽으로 한번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 이용해서 단기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길게는 보지 마시고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수급이 좀 불안정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라고 또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수급이 아직 한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런 수급들이 아니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약간 널뛰는 수급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도 단계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셀바시 AI는 16,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이용해서 단기 수익 한번 내시고 차라리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빠지면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에 네. 한 5% 가깝게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몹시 방설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네. 내일 또 가격이 한 3% 4% 하락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매수 비중이요. 예. 만약에 10% 정도만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한 14,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중이 20%의 비중으로 들어갔다는 건 사실 단기 대응으로 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예.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종목이라면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비중 채우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단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진짜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나중을 위해서 아껴두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지금 세바시 AI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아우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포스코 푸처엠. 포스코 퓨처엠이요. 예. 매수 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5만 원에 20%. 25만 원에 20%요. 네. 아, 이거 세게 물려 있네요. 언제 사셨어요? 이거 봄에. 올 봄이요? 예. 아니 작년 봄이지 그러니까. 자, 근데 이 종목이 작년 봄쯤에 샀다면 예. 매수가 회복이 됐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예. 자, 이거 그러면 저. 어쨌든 이 종목을 사신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거죠? 예, 좀 오래됐어요. 네. 1년은 안 돼도. 이 회사가 지금 2차 전지 관련 준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실적은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좋아 보여요? 아니면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 실적은 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전에 고점이 70만 원 부근의 고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5만 원이면 솔직히 그때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빠진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때가 이제 고점이었으니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하지만 지금 그 자리도 결국은 지켜주지 못하고 지금 더 밀렸죠. 그죠? 그런데 이미 2024년도에 적자가 예상됐던 기업이고 그리고 2023년도에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서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이 자리마저도 사실은 더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 시점 자체도 그렇고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목이 그냥 계속 이거 나중에 매수가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실 생각이죠. 이게 언제 회복될까요? 저도 지금 언제 이 가격이 올지는 저도 가늠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정 가격 안에서는 저는 손실을 줄이고 나오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반등이 나왔어도 이 반등이 진짜 이게 업황이 회복되고 실적이 좋아지고 뭐 그러면서 올라갔던 반등이라기보다는 많이 빠졌으니까 나오는 반등 정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목표 가격은 한 19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이번에 좀 기다려 보시고 그때 만약에 19만 원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힘이 좀 없으면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9만 원 왔을 때 그때 이거 나와야 될지 아니면 지금 더 기다려야 될지 나는 그래도 판단을 못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럼 그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추가 매수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추가 매수. 네.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안 됩니까? 안 돼요. 더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중 그대로 좀 가져가셨다가 19만 원 오면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지만 그때 시점에서 또 변화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더 보유를 해도 될지
아니면 그래도 이거 여기에서 그냥 나와야 될지 그것도 그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 예. 네. 19만 원에 꼭 연락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영민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제약 1,580원에 30%. 1,580원에 30%요? 예, 예. 한 달 정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오. 근래에 자, 산 게 아니고, 네. 저거 좀 저번 주에 오고 빠졌다가 샀다가 좀 많이 밀렸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일단 저는요, 이제 삼성제약을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보담도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네. 쓰리 바닥이라고 그럴까? 땅바닥이라고 할까? 이제 그걸 좀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한번 다시 밀렸어요. 그래도 지금 올라오긴 했네요. 그죠? 예, 예.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게 지금 네네. 최근에 뭐 어떤 그 뉴스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예. 그죠? 이제 거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근데 네, 한 예. 가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네네. 매수하셨는지. 지금 딱 맞네요. 차트 때문에 매수하신 거네요. 예, 삼성제약이 지금 보면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저점을 좀 잡아놨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갔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밀렸죠. 이 자리에서. 예. 이번에 다시 또 올라가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저점을 잡아주고 있고 지난번에 또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도 거래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거래가 밑으로 밀리면서 빠져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삼성제약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매매를 할 만한데요.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솔직히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네. 거래 대금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거래가 좀 붙었어도 오늘 거래 대금이 11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제가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 기준을 잡아드린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알고 계시죠? 2020. 그죠? 네.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죠? 네, 근데 비중이 30%예요. 30%라는 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삼성제약은 제 생각에는 이미 이제 여기에서 한번 돌파하시는 거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시되 예. 이게 단기로 올라오면 어쨌든 팔긴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살짝 붙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너무 오랫동안 길게 볼 필요는 없고요. 지난번에 올라갔다 여기서 한번 밀렸죠. 1,700원 부근에서. 그죠? 예. 단기로 한번 위쪽으로 1,7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거 말고 너무 길게 계속 보유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이제 추천해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아래쪽으로 좀 잡고 가셔야 되는데 손절 가격은 지난번에 이제 여기 저점 전날이죠. 네네. 예. 지난 금요일날 저점 자리가 1,585원이더라고요. 예. 1,580원 정도는 저점을 이제 손절가 잡아놓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팔고 나오시면 돼요. 이거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겠지 기대하다가 이제 빠져버리면 결국 이게 물려가지고 또 이 수익에서 손실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00원 정도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겠지만 내가 매매했을 때 항상 내가 생각하던 대로 주가가 움직이던가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네. 기대값을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시장에는. 그죠? 네네. 그리고 이 종목 말고 더 좋은 종목들도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이 한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겠다기보다는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수익을 확실하게 확정 짓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삼성제약을 보면은 그때 또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너무 긴 목표가를 가져가는 건 나중에 수익이 났다가 또 수익을 다 반납을 해버릴 수 있어서 차라리 네. 지금은 지금 수익이 났을 때는 빨리빨리 수익을 좀 정리해 가는 게 좋아요. 정미련이 남는다. 그러면 5%만 남겨두세요. 가볍게 그 정도만. 아시겠죠? 네, 이렇게 삼성제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제약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황용민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아바텍입니다. 아바텍. 예. 정말 오랜만에 상담을 하네요. 자, 예. 이 종목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1,000원에 10%입니다. 11,000원에 10%요? 예. 자, 11,000원에 10%.
작년에 빠져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네. 뭐 계속 재무제표 그 실적도 계속 올라가가지고 네. 좀 장기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자, 사실 이거 디스플레이 업황 작년에 자체가 19,000원이었거든요, 이맘때. 원래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장기적으로 계속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바텍도 구단도 이제 그랬죠. 예. 근데 이 종목을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얼마나 그랬죠, 지금? 11,000원이요. 11,000원이요. 예. 그 비중이 지금 10%인데, 그럼 이 종목을 혹시 작년에 매수하셨나요? 재작년이요, 재작년. 재작년이요? 예. 그러니까 2022년이죠. 아, 이제 그럼- 실적 이제 2023년부터 실적 좋아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작년에는 추가 매수를 하신 거죠. 예, 그 했습니다. 단가격이 떨어진 거죠. 예, 실적이 최근에 이제 돌아서고 있긴 해요. 예. 그죠?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거 주당 배당금도 네, 배당도 지금 실적이 200원 늘었다고. 현금 배당을 했네요. 예, 예. 공시도 나왔고요. 예, 예. 아, 근데 좀 아쉬운 건 이 회사가 거래량이 전혀 없어가지고. 너무, 네, 맞아요. 거리가 너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거래량 터져 11,000원대 했어야 되는데 욕심이 과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주식시장 안에서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주가가 여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죠. 예. 네. 근데 대체 그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거래가 좀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바텍도 이제 그 전에 매수하셨을 때야 그때는 이제 거래가 좀 활발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거래가 좀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10% 비중이라는 거 처음에 매수 비중이 좀 높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사실 지난해 그 실적이 조금 이제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에 대한 그 전망을 올 초잖아요. 올 초. 지금 이게 너무 좋게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이제 아바텍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이 관세를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IT 기업들이 결국 이 제품들이 결국은 다 수출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는 올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거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단기에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유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11,000원 가격에 올라오면 그때는 저는 이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더 거기가 올라갈 좀 수도 매물대로 있겠지만 되니까. 네, 지금 보니까.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11,000원 정도면 도달이 가능한 목표가가 같거든요. 충분히.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봤을 때는. 하지만 저는 이제 11,000원 왔을 때는 한번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가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바텍의 경우에는. 주가도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 상승이 또 지금 많이 올라갔고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또 크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11,000원까지 저는 보유 의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잘 가져가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바텍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이번에 다음 종목 또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동국산업 7,960원에 15%요. 7,960원이요. 60원. 네네. 자, 7,960원에 지금 15%요? 네네. 네. 자, 네, 지금 추가 동산업 매수를 좀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오래된 알고 종목이죠. 싶어서요. 네. 네, 오래됐어요. 이것도 버티기 참 힘들었을 텐데요. 그죠? 그래도 끝까지 참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네. 일단 지금 잘 버티셨는데요.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저도 사실 고민이 네. 좀 많이 되네요. 주가는 지금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철강주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이 철강 쪽에 대한 세금을 좀 이제 관세죠. 관세 인상에 네. 대한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네. 최근 국내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그 철강 제품에 대해서 거기서
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동국산업이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철강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네. 여전히 이 실적에 기반된 반등은 아니에요, 사실 종목들이. 네. 예, 뭔가 반사이익 기대감이라든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 유입으로 들어오는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기서 추가 매수했을 때 또 밀릴 수도 있어서 추가 매수에 대한 건 저는 지금 확실하게 딱 이게 명확하게 지금 3만큼 사세요. 기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좀 어렵고요. 차라리 네. 비중이 지금 15%인데 비중이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5% 네네. 정도만 추가 매수를 더 해보는 건 어떤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올라갈 때 말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잖아요. 중간에 네네.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 4,400원에 가까운 가격 있죠. 네. 저는 4,400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추가 네. 매수한다면. 그래서 네네. 4,400원 아래에서만 5% 정도 비중을 매수하셔도 아마 단가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단가는. 네. 이미 매수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냥 이 상태에서 기다리면은 매수가까지 오기는 힘들어요. 일단은 네. 최대로 본다면 지금 제가 예상되는 가격은 한 6,000원 정도까지는 기대를 좀 해보자는 건데 단가가 떨어진다면 그래도 이 손실은 많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6,0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더 연락을 주세요. 네. 6,000원 오면. 6,000원 되면요. 네. 그때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네네.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동우산업은 네네. 아. 네, 4,000 이제 말씀드린 가격 4,400원 아래에서만 추가 매수. 그리고 6,000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전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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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국산업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강연회 안내 한번 드리고요. 다시 와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고요. 자, 장소하고 그다음에 시간대가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제가 매주 토요일 날 1시부터 강연회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는요, 오후 2시부터입니다. 3월 1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장소는요, 천안입니다. 천안 축구센터 본관 3층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천안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진행해 볼 거예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제로투세븐입니다. 매수 가격이 7,100원이고요. 비중이 10%. 자, 그리고 이번에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7,100원이면 아마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예요. 이 가격을 보니까 2020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4,000원 부근이죠. 이때 저점을 잡아주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제로투세븐이라는 이 회사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유아용, 이제 유아동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 이걸 안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종목이 많이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들보다는 이 회사가 이제 중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로 보통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중국의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의 뭔가 또 한국과의 이 한국과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진다면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죠. 최근에 보시면 제로투세븐은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어요.
주당 50원.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제 상승에 대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가격 자체가 7,100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위쪽으로 이제 상승을 더 해줘야 이 매수가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솔직히 지금 당장 이 7,100원을 넘어가는 자리, 넘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7,000원 정도까지만 본다면 여기서는 뭐 7,000원을 넘어갔을 때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올라갔다 여기서 여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7,000원이라는 이 가격은 굉장히 두터운 매물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0원에 왔을 때 이게 거기 고점을 찍고 또 빠져버린다면 또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로투세븐은 7,000원 자리에 딱 오면은 그때 아마 순간적으로 위쪽으로 딱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7,000원에서 주가가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000원에 왔을 때 그때 힘이 없다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차라리. 그리고 이번에 손실은 차라리 빠졌을 때 더 싼 가격에서 매수해서 올라가면 팔면 되잖아요. 기회는 어쨌든 7,000원 자리는 매수 시점이 좀 애매해요. 가격 자체가. 그래서 이번 목표가는 7,000원. 다만 7,000원 왔을 때 힘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 팔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로투세븐은 목표가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로투세븐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흥하이온이에요. 매수하신 가격이 3,180원이고요. 비중이 20%. 너무 오래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180원이면 정말 오래됐네요. 자, 이 가격을 보니까 2024년도에 최소한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 거의 1년 정도가 지금 지난 거예요. 흥하이온은 오늘 이 단기의 주가가 한번 이제 슈팅이 나왔었는데 거의 12% 가까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온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해운주들이 흥하해운을 포함해서 HMM 이런 해운주들이 올해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승하고 나서 이제 결국은 빠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운주들이 올라간 이유는 오늘 아마 뉴스를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 선박에 대해서 중국 선박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을 또 매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해운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것 때문에 올라갔던 건데요.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흥하해운은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해운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해운주들은 이제 우리가 BDI 지수라고 하는 이 발틱 운임 지수이죠. 이게 지금 지난해부터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고 최근 들어서 저점을 자꾸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해운주들은 결국은 무역에 있어서 활발한 무역이 이제 물동량이 많이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역 경제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무역에 이제 관세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무역에 있어서 이제 물동량이 많이 증가할 수 있을까? 지금은 수출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이라서 해운주들은 이번 이 반등이 계속된 이 상승으로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흥하해운도 이번에 이 반등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반등보다는 여기에서도 또 횡보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다만 결국은 이제 경제가 좀 회복 신호가 온다면 해운주들도 올라가긴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3,000원대 이 가격은 솔직히 조금 위쪽으로 너무 높은 가격이긴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2,500원 정도까지만 일단 저는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2,500원 오게 되면요. 이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괜찮은데 차라리 다음에는요. 전화로 한번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흥하해운은 목표가 2,500원 일단 제시해 드리고요. 다음에 꼭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흥하해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명멘토입니다. 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11,000원에 비율 30%요. 지금 B5를 매수하셨군요. 네, 30% 좀 비중이시고. 됐어요. 예. 11,000원이요? 네. 저번 날에 테크윙가 그거 가르쳐 주셔갖고 너무 감사해서. 아, 그래요? 네네. 잘 팔고 나왔어요. 아이고, 네네. 다행입니다. 네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네. 요번에 네. 이 B5를 매수를 하셨는데. 네네. 오래됐어요. 좀 됐어요. 그래요. 이 종목을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고 나서부터 바로 빠졌나요? 아니면
그 머물다 사고 빠졌어요? 나서 바로 빠져갖고 6천 몇백 원인가 뭐 7천 원 있는 데까지 떨어졌다가 그래요? 조금 반등 준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제가 볼 때 비올 이게 매수를 너무 잘못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미용기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그죠? 네네 뭐 맞아요. 고주파 네. 미용기기. 근데 이게 이제 미용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하지만 이 비올은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저점 이제 2022년도의 저점이 거의 2,000원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최고점이 11,000원 부근 이제 거의 뭐 최고점에 사신 거라 네네. 거의 6배, 600% 가까이 거의 오른 상태에서 사신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어떻게 이 가격에서 하필이면 사셔가지고 참 애매하네요. 이게 지금요 네. 주가가 고점부터 떨어져 있는 폭이 11,000원대에서 지금 뭐 7,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네네.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이제 매수가까지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그러면은 빠진다면 밑에서는 얼마 정도의 추매를 조금 더 추가 매수를 추가 매수는 위험해요. 또 너무 높게 사가지고 비율이 만약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면요. 지금 여기서 네.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만약에 네.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최소한 이게 6만 원 아래까지도 빠질 수도 있어요. 6천 원이요? 6천 원 아래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손실이 나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 반등만 주면은 그래도 근데 이제- 저번 날에 네.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약간 골든 크로스가 나는 것 같이 네. 그렇게 하다가 확 빠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날에 약간 골든 크로스가 난다고. 그렇게 약간- 보셨군요. 네. 네네. 이게 지금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라는 게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뚫고 올라가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런데 그 이평선이 뭔가요? 이평선이라는 게 이제 이평선이라는 건 이동 평균 선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맞아요. 이동한 평균 그 가격을 단순히 네네. 선으로 그냥 그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평선은 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평선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평선을 가지고 뭔가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의미를 부여하죠. 이거는 뭐 수급선이니 생명선이니 뭐 경제선이니 이렇게 막 이제 별의별 이유를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선이에요. 이평선은. 그걸 이제 이평선을 그래서 우리가 후행지표라고 들어보셨죠. 후행지표다. 그죠? 네네. 이평선을 네. 가지고 매매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다 떼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평선은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러면 골든 크로스를 쳤으면 거기서 올라간다는 신호잖아요. 근데 네네.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왜 떨어져요? 그 이게 다음 날 맞다면. 음선이 확 그쵸.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다 보시면 되고요. 비올은 네. 저도 이제 그 주식을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 네네. 차트만 분석한 게 10년이 넘어요. 제가 이게 눈에 시력이 네네. 안 좋아진 이유가 차트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10년 넘게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돌려보고 막 별 이제 지표들 네네. 다 한번 써봤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 제가 별거 없잖아요. 안에서 뭐 네네. 평소에 이평선 네. 가지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다 해봤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네. 중요한 건 이제 뭐 비율은 그런 것들보다는 이미 너무 높게 사셔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네. 비율은 지금 제 생각에는 아래쪽으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다 한번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있어요. 이 가격이 네네. 지금 7,800원 정도예요. 네네. 이 가격은 사실 심리적으로 이 밀렸다 결국 지켜주고 나서 올라간 자리인데 이때도 밀릴 네네. 때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 분산이 확 떨어지고 나서 올라온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그걸 버티고 네. 올라온 자리라 이번에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면 아마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손실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네네. 7,800원만 손절가 잡아두시고 이 위에서만 네. 반등 주면은 저는 이번에 9,000원만 회복돼도 저는 요번에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9,000원이요? 네. 그래서 네. 7,800원 손절가 9,000원 목표가로 이렇게 저는 대응하자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네. 9,000원까지라도 가면 좋겠네. 저도 빨리 그렇게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려요. 네. 너무 저번에 너무 상담 네. 잘해주셔갖고 네, 감사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꼭 좋은 결과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율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시노펙스 12,000원에 30%요. 12,000원에 30%요. 네. 12,000원에 30%. 이게 너무 아이고 앞에서 하고 다르지 않아요. 비율하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수익을 봤었는데 못 팔고 네. 계속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를 또 너무 일찍 해가지고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얘를 손절을 또 다른 이 앞전 주식들을 손절을 하니까 제가 손절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너무 많이씩 뛰어가지고 얘도 저기 바닥인데 내가 또 손절하나 싶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추가 매수하기에도 너무 비중이 크니까 이게 안 되고. 이게 지금 예전에 예전의 경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버티고 계신 거고 여기에서도 지금 혹시나 내가 여기 많이 떨어졌는데 이 저점이 내가 팔고 나서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완벽한 바닥, 이 최저점이죠. 최저점과 최고점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뭐 전 세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실패 확률을 줄여야 돼요. 최대한. 네,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사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팔지 않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원칙 중에 하나를 못했어요. 뭘 못했나요? 싸게 못 샀다는 거죠. 예. 너무 높게 올라갔을 때 샀어요. 이미 처음에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첫 단추를 잘못 꼈을 때부터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매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온 거죠. 그죠? 네. 시노펙스는 그러면 왜 그때 사셨나요? 혹시 그때 당뇨 주사 뭐였는데 갑자기. 일단 그때 한참. 네.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샀다는 것도 근데 보면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수익이 났었는데 네. 그걸 못 팔아버리고 지금까지 와버린 거예요. 못 수익이 팔아버려가지고. 났을 때도 아마 조금 났을 것 같은데요? 아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 제가 당시에 이동형 그때도- 혈액투석 관련주였죠. 그죠? 그걸로 사신 거잖아요. 예. 근데 매수 가격이 12,000원이면 되게 이거 수익이 많이 났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그게 아무튼. 14,000원 얼마까지 그죠. 갔다가 예. 예, 13,700원, 800원까지 왔을 거예요, 아마. 예. 그때까지 그러니까요. 가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진짜 뭐 40%, 50% 올라간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쵸?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산 금액에서 수익이 맞아요. 좀 많이 네. 났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매수하신 그 이유도 어느 정도 주가는 그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올라갔다 순간적으로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네. 올라왔을 때 사실 여기서라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도 안 팔았죠. 그렇죠? 지금은 네, 그때 손해가 크네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이거는 이미 많이 빠졌지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네. 시노펙스는. 왜냐하면 주가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거의 2,300원, 뭐 2,000원대에서 올라온 거고 1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네. 거의 이 종목보다 한 600%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횡보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간다 한들 이전에 이 상승폭까지 올라가긴 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거래도 지금 뭐 그 당시에 거래는 보세요. 이때 거래하고 지금 거래는 거의 말라 있죠. 그죠? 네. 네, 거래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올라가면서 최대한 높게 본다면 7,500원 정도를 넘어간다면 그때 이제 그때 반등 이용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신다면 손절가는 5,500원을 지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500원 아래로 떨어지면요. 이거만 더 크게 밀릴 수 있거든요. 비중도 지금 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오르다가 오르는 폭은 적으면서 떨어지는 폭은 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의 불성실 시공 뭐 지정예고가 뜨고 막 또 그러고. 예, 오르는 폭보다 떨어지는 게 크잖아요. 그만큼 매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락 압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횡보하다 결국 또 빠질 수 있어서 네. 5,500원 손절가, 위쪽으로 7,500원까지 목표가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호팩스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한번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에이텍 모빌리티. 에이텍 모빌리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9,000원에 10%예요. 29,000원에 10%요. 예. 아, 참. 어떻게 이걸 앞전에 네. 한 달 좀 안 됐을 때 네. 그거 뭐 이재명 주로 해갖고 본전이 왔어요. 네. 그래가 그때 본전 조금 못 미쳤을 때 10%를 덜어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한 3년 정도 됐어 이게. 아, 3년 되셨어요? 예. 아, 이거 오래된 거군요. 예, 그때 반을 또 손절해버리고 반을 갖고 있다가 또 본전 가까이 왔길래 한 달 전에 10%를 또 덜어내고. 지난번에 그다 덜어냈으면 참 끝났었네. 그죠? 한번 그때 나왔을 그러니까. 때. 네. 그러니까. 자, 근데요. 에이텍 모빌리티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3년 전에 사가지고 기억이 없어요. 뭐 때문에 샀는지.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기억은 있어야죠. 막 쳐다도 보기 싫어갖고 신경 안 쓰고 있어. 아휴. 그러니까 지난번에 못 판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제 어쨌든 내가 이 종목을 내 돈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 내 돈 손해 보고 있는 건데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죠. 지금 계속 챙겨 봐야죠. 이 회사가 교통카드 단말기 있죠. 예. 네, 교통카드 단말기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바로 에이텍 모빌리티예요. 이 회사가. 예. 그런 걸 알고 네.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예. 네,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이 회사 최근에 올라갔다 밀렸는데요. 요거 지난번에 다 못 팔아가지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올해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여기서는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거래도 지금 42억 정도가 지금 오늘 이제 거래가 들어오긴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에이텍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19,000원을 손절가 잡아두고 대응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 이번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 시세는 지금 아직 살아 있거든요. 25,000원을 기억하셨다가 25,000원 있죠. 네. 위쪽으로 한번 반등 주면 그때 빨리 빠져 나오세요. 이거 지금 얘가 테마주로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테마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또. 지금 매수하고 나서 3년이 지났잖아요. 3년 네. 동안 주가 계속 빠졌고 이거 엄청 힘들었죠. 그러니까 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다시 올라갔다 또 빠져버리면 또 몇 년 동안 꼴도 보기 싫고 또 안 봐야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잠겨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네. 매수할 때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금 너무 높을 때 사신 거잖아요. 네. 네. 만약에 내가 이거 안 사다가 이제 밑에서 샀다면 이번에 올라갈 때 팔면 되는 거고, 그 전에도 이제 밑에서 샀다면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거기서 사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위로 25,000원입니다. 이거 아래쪽으로는 이제 말씀드렸죠? 19,000원 손절가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근데요 대표님 이게 네. 이 회사 자체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어떤 거요? 이게 올라갈 때 네. 회사의 어떤 그게 뭐 좋아지고 뭐 회사의 이건요. 올라가는 지금 거 올라갈 아니죠? 때 신호를 보잖아요. 올라갈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그런 재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 어떤 회사가 되게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테마성으로 네, 그렇게 올라가는 네. 거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실적은.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지금 교통카드 단말기가 이 시장이 굉장히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이텍 모빌리티까지 알아봤고요. 자, 저는 이번 주 주말 토요일 날 지금 천안 강연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